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떨리는 진한 수다바다 톡톡. 햇살이 따사로이 비추는 초록빛 가득한 요즘이군요. 발맘 수다고양의 루비캣입니다. 피톤 치드란 말 들어보셨죠? 식물의 피톤과 죽이다 치드를 합쳐서 식물이 분비하는 살균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바쁜 일상 속 심신이 피곤한 상태라면 평소보다 초록색에 눈이 더 간다고 하네요. 일상을 살아가는 짬짬이 주변의 초록색 식물이며 나무, 지나치는 숲에 오감을 열어 짤막한 쉼 한 자락을 선사하는 건 어떨까요? 오손, 도손, 책 읽는 소리. 색색별 주제의 책을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오손도손 읽으며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마을 안 생활 속 지혜를 찾아가겠습니다. 와,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께서 합류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기다리던 분이시죠. 전 고양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마을 안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류희동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예. 저 둘리입니다. 둘리. 예. 이름이 희동이라서 둘리만화하고 연관이 돼가지고요. 예. 네. 잊어버리지 않겠는데요. 네. 예.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후에 지역에서 좀 봉사하려고 기회를 찾던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주엽 1동이죠. 예. 거기서 현수막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한 2년 했습니다. 그리고 와.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2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백수입니다. 예, 그래도 마을 안에서 여러모로 행사에 눈에 띄시는 인물로 보여요. 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예.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 류희동 선생님의 마을 안 활동과 연우 무한 리필 페북캐스터님의 대선 후보 선거운동 마을살이 경험 등 이야기가 벌써부터 풍성한데요. 류희동 선생님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마을살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그 마을 공감 이야기로 한번 출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간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소회가 어떠신지 어떤 활동들에 참여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예. 네. 정말 궁금해요. 예. 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이제 동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단위가 너무 커요. 예. 주엽일동의 경우만 해도 인구가 한 3만 5천이 넘고 그래서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은 주민자치라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중앙정치에 매여서 지역의 그 생활정치 우리 지역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겠다. 그런 이제 뜻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다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마다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경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중앙정치에 매여서 지방자치라고 하더라도 그 분권이 제대로 돼 있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깊이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연구하고
우리의 역량을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신조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참 어렵긴 어렵네요. 네.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생각보다. 네. 예. 또 저희들의 습이 또 기존의 새로운 부분, 다양성을 받아들이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가 봅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현우 청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들이 참 많아 보여요. 아, 그런가요? 예. 대권이 끝나고 나서 또 희망을 좀 요즘 저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화문 광장을 지켰던 시민 촛불들의 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어지고요. 맞습니다. 또 새로운 지도자의 행보를 보면 그간 우울했던 부분들을 좀 털어버리고 희망의 행보가 좀 읽혀져서 저 역시 덩달아 신이 나는 요즘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 대선 후보 선거 활동을 직접 발로 뛰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촛불 대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였던 만큼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새로운 재미있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떤 버릇일까요? 고양시의 특정 지역들을 말할 때 예. 갑지역, 을지역, 경지역, 정지역으로 이렇게 제가 말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아무튼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6년 전으로 거슬러 가요. 예. 당시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죠. 그냥 전공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하자 그게 목표였는데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기회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거 활동보다는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에 조금 더 전념하자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중간에 포기했죠. 하겠다고 하고. 근데 하지만 뭐 그대로 시간이 흐르고 졸업도 했지만은 그때 그 활동을 못한 게 정말 아쉬웠어요. 그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왜 그걸 내가 놓쳤을까?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그 기회가 오게 됐죠. 또 좋아하는 제가 정치인과 함께할 수 있어서 뭐 추천을 받았지만은 큰 고민 없이 오케이 했던 그런 활동이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22일간 중에서 2주 정도는 제가 그분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었고 한 주 정도는 유세 차량에 타서 그 유세 단장님이 있으시죠. 예. 그분과 같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투표 동료를 했었는데 일단 수행비서 활동하고 그 마이크 잡았던 활동을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정말 그 고양시 전 지역에 상점가를 일일이 돌면서 그 인사를 드리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마이크도 잡았고요, 물론. 근데 존재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우선이 되는 정치다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살아 숨쉬는 나무와 보도블럭, 신호등 하나하나에도 모든 지역 정치인들의 손길이 닿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참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주민 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 존재의 의미라면은 그 사람 사는 냄새 그리고 제 가치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 선생님께서 생활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막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즉석에서 민원도 접수할 일이 많았어요. 네. 예. 조 선생님 잘 아시나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네네. 사실은. 예. 근데 그분들의 고충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소소하게 느껴지는 중앙 정치,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생활 정치라는 것은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그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거 하나하나에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생활 정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정말. 또, 네, 마이크를 잡는 직업으로서 제가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게 뭐였냐면은 늘 이게 환영받을 수는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온도체가 제가 무너졌구나. 마이크 잡고 나서 처음으로 야유를 들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늘 환영받을 수는 없겠구나. 또 상황 대처 능력, 임기응변을 느낄 수 있었던,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에서 정말 현장으로 그다음에 발바닥으로 마을을 경험하시고 그 네. 가슴 벅찬 그 울림들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마을한 행보들이 정말 점점 더 따끈따끈 또 사람 냄새 가득한 부분들로 맞습니다. 전해져서 저에게
저에게도 뿌듯한 부분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예,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2장에 이어서 3장으로 뚜벅뚜벅 독서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조은실 사무총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하트마 간디 제3장 어느 쪽에 희망이 있는가. 산업주의. 사람이 개성을 잃어버리고 기계의 한 톱니가 되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원기왕성하고 완전히 발달된 사회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 마을들은 자족적으로 되어야 한다. 아힘사로서 일을 해야 한다면 다른 해결책은 없다. 이제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세계. 사람들은 가장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일해야 하고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일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노동 조건의 변경이다. 부를 향한 이 미친 듯한 돌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한 임금만이 아니라 단순한 노역이 아닌 매일의 일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를 읽고 좀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는지요? 하나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힘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힘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아힘사가 사실은 비폭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폭력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폭력적인 부분들이 다 빠져서 정말 비폭력적으로 바라봤을 때 영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아임사라고 한다라고 하더군요. 예.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나 구글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예,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자가 접한 마을한 일상 속 산업주의의 폐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형마트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골목길 풍경들이 사라져서 안타까움들이 더하기도 하거든요. 각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뭐 골목길 풍경? 골목 사건들이 좀 있을까요? 그 주협일동에서 이제 주민자치 관계를 해보면서 그 시장 골목, 그 주협역 부근에 이제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제가 위원장 하기 전에 그 애플 캠페인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둔 게 있어요. 그 아주 복잡하고 질서가 없는 그런 그 노점상들을 정책적으로 이제 건의를 하고 그분들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길벗 가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규격된 그런 그 등록된 그런 이제 상점들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형성되고 나서 상당히 아름답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양시에서도 또 좀 더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그 건물마다 너무 그 복잡하고 한 그 건물의 광고판들 이런 것을 이제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단장을 했어요. 예. 참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거리가 됐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이제 생활형 그 좌판이라고 그럴까 뭐 그 노점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거나 외부 손님이 오면 구청에서 와서 단속을 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광주리에 뭐 채소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팔고 하는 할머니들도 있고 아주머니들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는 굉장히 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일정 부분 요즘에 그 로컬 푸드 뭐 이런 개념으로 예. 그렇게 해서 좀 새벽장이라든지 무슨 토요일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제도를 만들고 장소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주민자치라는 개념에서 해결이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도시형에서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그 우리가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내 이익보다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기계 문명적인 것보다는 좀 더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행복을 찾겠다. 참 동감 가는 이야기고 참 그 뿌리 깊은 철학이 들어있는 그런 책인데 이러한 그 사상과 이러한 그 동일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주민들의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키워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앞으로 꼭 필요하겠다.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그 책을 읽어서 이제 그 뜻을 생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점상들의 권리를 좀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푸드트럭들이 있는데 푸드트럭 역시도 이게 그 할당받은 지역이 사실은 상권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목소리를 좀 담아내야 하는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생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각자의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 어떤 골목길 풍경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그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종을 치면 두부 장수가 오고 계란 그렇죠. 장수가 예. 왔잖아요. 맞아요. 정겨운 소리죠. 네, 맞아요. 그 종소리를 듣고 나가서 뭐 크게 마트를 일부러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해결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빌라들이 많은 그런 촌에 가면 다세대들 주택 사이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 자전거를 타고 두부를 파시던 분이 이리저리 이렇게 피하시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두부 한 판이 다 깨져버리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쓸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나가셔서 그거를 동네 사람들을 불러갖고 사주는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유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그 주민자치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끼리 힘을 합해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공식적인 장소. 예, 그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관해서 좀 허가를 우리의 어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팔겠다고 했을 때 좀 허락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농민들은 비닐하우스에서나 밭에서 너무 바빠서 마켓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신 팔아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예. 그 대신 그들도 얻는 게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봉사라는 차원에서 주민들 속에서 어떤 이런 의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깨진 두부를 먹는 마음으로 맞아요. 예,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마트에 가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얼마나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웃 간의 정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부분. 초코파이? 정. 갑자기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게 되네요. 네.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예.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그 옛날 그 향수를 불러일으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은 발표를 못하고 있고 권유를 못하고 있지만 그 주염역에서부터 일산역까지의 그 공원이 아주 세계적인 그런 공원이 있어요. 그 거리를 좀 더 우리가 타협이 되고 이렇게 의논해서 잘 운영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 제기해 주신 관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도 뭐 그 로컬 푸드라든지 뭐 이런 그 특이하게 뭐 새벽장을 연다든지 그런 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구체화되려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가 전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건데 어떤 게 작용되느냐 하면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더니 그 주위의 상권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건물에서 집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와서 그 채소나 뭐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 자기네들 매상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런 이제 서로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조정이 되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연구하고 주장하고 제안하고 또 시민들을 엮고 시민들 교육을 어떻게 시민 교육을 민주주의 교육을 이런 것들을 잘 해내서 엮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자꾸 제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주염역과 일산역의 세계적 공원 이름이 뭔가요? 궁금한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몽마르트 언덕 세계적인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그 물리적인 환경이 저는 세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름은 없고요. 아직 이름은 없고 이제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그걸 생각날 때마다 이제 걸어보는데 일산역에서부터 주염역을 거쳐서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딱 30분 걸려요. 제 걸음으로. 그러면 아주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거리고 그 공원이 이제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도로 이루어져 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폭이 한 50m 정도 돼요. 일산역에서부터 주염역까지 일직선으로. 그렇게 이제 그 신도시를 할 때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우리가 생각만 하고 또 정치권이나 또 관하고 이렇게 협력을 한다면 세계적인 그 길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제안해 주신 어떤 특정 지역의 뭐 특수한 사람들의 이런 뭐 새벽장이라든지 무슨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게 특이하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일산역과 주염역이 있고 일산역 부근에는 또 일산시장이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염역을 지나면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고 그걸 조금 지나면 K컬처가 형성이 되고 있고 할리우드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그런 그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그런 그 생활형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특수화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상업을 할 수 있고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죠.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민들이 역량을 발휘할 그런 그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뭐 앞으로의 이익보다는 뭐 장기적인 이익을 봤을 때 뭐 좋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궁금해서요. 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데리고 걸어 주시겠어요? 혼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골목길에 대한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감 있는 골목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릴 적 골목길에 대한 기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의 두려움? 특히 밤에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 지름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길로 돌아서 갔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성인이 된 지금은 절대 아니지만 노약자의 경우는 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미적인 부분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많지만 일단은 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분들의 생각을 먼저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변 상권에서 막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그분들의 그 주장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들어주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 문화에 대해서 벽화 그리고 막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막 그런 일들이 많은데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주민들의 이야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골목문화 활성화 방안까지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한옥마을처럼 진짜 뭐 유럽에 있는 그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멋있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그 오래된 건물에 대한 가치를 살려서 관광지를 만든다면 모를까. 저는 골목문화 활성화 방안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도 거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주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야기도 있어야 하고 그런 거리도 조성이 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 주민들의 이익,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익들이 충돌되어지는 상황들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익이 보완될 수 있는 체계가 좀 구성이 된다면 그 안에서 정말 간디가 얘기하는 협업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조원실 사무총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웃 간의 정들이 회복되는 어떤 플랫폼들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다음 부분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드디어. 예. 간디는 저서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이웃에 대한 배려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양시가 또 특히 도농복합 도시이다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되어 있죠. 틈틈이 층간소음, 고층 쓰레기 낙하, 금연 장소에서 담배 피기 등 다양한 행태들을 발견하고 씁쓸하기도 한데요. 어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했던 사례들이나 미담들을 좀 주변에서 접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좀 작아요, 규모가. 예. 412세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층간소음, 그 다음에 애완견 때문에 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를 먼저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인사를 좀 하고 지냅시다 하는 것을 광고문으로 이제 써서 A4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엘리베이터에다가 붙여봤어요. 그 한 1년 지금 해봤는데 지금까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붙였는데 아이들이 아주 낙서를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이웃 간에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낙서들을 막 하고 이제 그런 걸 봐서 반응이 괜찮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인사를 하고 지낸대요. 예. 이게 참 좋은 현상 같고, 이런 그 도시 아파트 지역도 어떤가 무언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제공하면 변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고요. 이제 두 번째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 노인회하고 협조해서 2달에 한 번씩 이사 오는 분들에게 그 휴지를 이렇게 한 10,000원 정도짜리를 구입을 해서 이사 온 집을 이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드려봤어요. 그거 이제 8번을 해봤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기적이 될까요? 그 이사 온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이사를 이렇게 여러 번 다녀봤는데 이런 데는 처음 봤습니다 하고 떡을 만들어서 노인정이 가져오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노인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노인정을 중심해서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사업에 좀 보태 쓰십시오 하고 익명으로 금일봉을 보내준 집이 있어요. 후원까지. 이게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자그마한 일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부녀회도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 아파트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일할 분이 누가 있느냐면 통장 한 분이에요. 그리고는 전부 그 고용된 관리소장한테 전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아이들 이제 프로그램을 그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할머니 방은 많이 오시는데 할아버지 방은 잘 안 오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방을 마을 사랑방으로 만들어서 거기 와서 아이들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제안을 했더니 요즘에 이제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여자분들이 한 대분 모이셔서 이제 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음에 가서 차도 마셔보고 조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조그만 것들로 이렇게 아파트에서도 일을 하면 앞으로 그런 층간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배려해 주시겠죠. 네.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네. 되게 좋은 거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몰랐지만은 저희 어머니께서 주민 대표시더라고요. 한번 건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정의 회복과 감동의 힘,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아파트에서도 그 한 가구가 이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편지를 이제 그 거울에다가, 엘리베이터 거울에다가 붙여놨는데 그 집 딸내미가 거기다가 시끄러워서 죄송해요. 뭐 이런 편지를 적어놨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런 포스트잇들이 계속 조금하게 아이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이쁘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도 그 정현우 선생님이 골목길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그 두려움이었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차마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들이 경계가 되지는 않을까 또 두려움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연결이 좀 되어진다면 맞습니다. 저런 훈훈한 감동들이 연이어서 또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들이 좀 들어봅니다. 근처에 골목길이 많은 곳에 일단 제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굉장히 류희동 선생님의 그런 해결 방안이 저는 되게 막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막 주민대표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들었는데 그 지금 보니까 뭐 담배 피기, 뭐 층간소음, 예. 범죄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지만은 뭐 이웃 간의 정을 조금 더 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유 선생님의 말씀이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그 생각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약간 혼탁해지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자꾸 많아지는 게 감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네네. 그런 방법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캠페인이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수막이나 뭐 종이로 그냥 딱딱 붙여놓는 거 말고 요즘은 방송에서 캠페인을 많이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캠페인들이 뭐 예절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없어져서 전체적으로 좀 이런 캠페인들이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옛날에는 동화로 이런 좋은 얘기, 가족의 어떤 밥상 공동체 얘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동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족의 어떤 거라든지 이웃에 대한 생각들이 확산되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사람 냄새나는 짤막한 스토리들을 좀 자꾸 찾아가고 같이 나누어주면 사실은 그 지역 공동체 뭐 커뮤니티 뭐 주민자치 공동체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가장 큰 부분이 신뢰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가겠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또 모이기도 했고요. 네. 예. 영상 제작, 사진, 라디오 팟캐스트,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시나리오, 미디어로 즐기고 미디어로 소통하는 즐거운 세상.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 고양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자는 그 책 안에서 마을의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각자의 삶터에서 자족하시는 어떤 적정 기술들, 뭐 생활 기술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베란다에 자그마한 상자 텃밭을 분양을 좀 받아서 토마토와 오이들을 좀 키워 먹고 있기도 합니다. 예. 선생님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지. 요즘 많이 가물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나름대로 이제 항상 열어놓는 물통을 하나 놔뒀어요. 열어놓는 물통이요? 네네. 그러니까 먼지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화분이나 아까 텃밭 얘기하셨는데 물을 줄 때 수돗물을 틀어갖고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은 받아서 주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오케이. 열어놓은 예, 물통을 놔둬서 이제 비를 받는데 거의 요즘 너무 가물어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랬어요. 빨래 같은 거 하고 나면 헹굼물을 꼭 받아놨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런 게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은 실천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사실 그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아름다운 일상이 엮어지는 거죠. 예.
또 어떤 일상의 기술, 뭐 적정 기술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정말 이 금년에 엄청 가물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참 큰일인데. 저희 그 아파트에서 이제 또 하나 그 텃밭 얘기 나와서 소개를 드리면 그 노인정이 이제 할머니 방에 10명에서 12명 되시는 분들이 매일 나오셔서 거기서 소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점심을 해잡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그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해봤더니 그 화분 비슷하게 좀 커다랗게 네모든 그 상자 텃밭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예. 그 거름을 걸 담아서 이렇게 보급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섭회가 작년에 15개를 신청을 해서 이제 갖다 놨어요. 근데 이게 예상외로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참 잘 자라요. 정말. 햇빛에 내놨더니. 예, 정말 잘 자라요. 예. 그 상자 텃밭 15개 놨는데 그거 가지고 상추를 안 사 잡수고 그거 뜯어 잡수는 거야. 네. 처음에는 좀 이상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2년째 접어들으니까요. 이웃에서들 와가지고 그거 정말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저도 하나만 따다가 먹을 수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정말 해볼 만한 거고 정서가 전혀 달라져요. 그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찾아와서 그런 것은 해볼 만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자족의 문화가 사실은 청년들한테 또 가면 또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요즘에 욜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유행어죠. 예. 네. 그 You Only Live Live Once. 그러니까 당신의 한 번뿐인 인생 네. 잘 살아봅시다. 뭐 이런 라이프를 외치는 청년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연호님께서 청년들의 욜로 풍경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네, 욜로 풍경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월급 받으면은 일단은 뭐 여행부터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해외여행이요. 맞아요. 보통 대학생 때 이렇게 배낭여행 가는 경우가 많고 좋죠.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에 전념하는 게 제 어렸을 때 생각이었는데 예. 요즘은 직장을 갖고 나서 더 여행 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바로 이 요로의 한 가지 그런 그 예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조금 요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그건 역시도 다양한 의견이니까요.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뭐 노후 준비나 그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재 행복을 중요시하자. 그런 소비 태도를 말하는 건데 뭐 세계 여행이라든지 취미 생활에 조금 더 돈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뭐 운동이라면 운동, 무슨 뭐 옷이라면 옷, 무슨 뭐 얼굴, 뭐 화장 이런 거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소비 태도를 말하는 건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슬픈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금 청년 세대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예. 제가 지난 회차에 나와서 그 이야기했듯이 그 노력했으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제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30 청년들한테는 노력 혹은 도전이라는 단어가 다소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그런 의미가 되어버려서 자신이 번 돈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오늘 살 것처럼 생각하고 다 써버리자 이런 소비 태도가 나온 거는 그런 사회 풍조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많은 안타까움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자족의 느낌이 그냥 단순 일회성 내지는 각자 도생의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뭐 저성장 시대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뭐 요즘에 청년들 리드미가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뭐 네, 그렇죠. 소셜 다이닝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부분들 혼자 먹지 말자, 나와서 먹자. 혼자 즐기지 말자, 나와서 지역의 지하 공간에서 같이 즐기자. 이런 부분들 아닐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청년 문화의 또 다른 대안들을 마을 안에서 계속 제시해주는 그룹들이 있고 같이 해 나갈 때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참에 리드미 홍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리드미라는 것은 리드, 미죠. 영어로 예. 나를 읽는다는 말이죠. 사람 도서관 휴먼 라이브러리를 말하는 건데 한 명의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책 활동이라든지 재능기부, 레츠 컨퍼런스라고 불리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평범한 재능이라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구성원 28명 전부가 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재능 기부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서 자신의 목적을 구현하고 있어요. 일단 뭐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리드미에서는 연우 무한 리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사람책의 방송 버전이 바로 연우 무한 리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응원합니다. 네네. 예.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듣는 제 예. 지인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겠는데. 네. 와, 왜요? 일단 네, 연우 무한 리필이 뭐 최고인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농담이고요. 다양성입니다. 저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유 선생님께서도 좀 자주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 리듬이 제가 몇 번 사무실 가봤는데 기대가 굉장히 커요. 고양시에서. 예. 감사합니다. 예, 청년들 청년 모임. 그 모임이 이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아마 그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전에 이제 그 여행이나 뭐 이런 건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셨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네. 이제 여행을 함으로써 힐링이 될 수도 예, 있고. 힐링도 되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여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 모르게 얻은 그런 지식들이 내가 생활하는데 적용이 되고 이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자랄 때는 그 여행한다는 게 이제 선망의 대상이었죠. 지금이야 뭐 여행들 잘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얻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런 리드미가 앞으로 좀 더 좋은 그 활동, 더 많은 활동들을 해서 그 청년들을 좀 앞장서 가지고 고양시의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아,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라 청년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저희는 놀기 위해서 모인 단체고요. 맞아요. 또 같이 이렇게 여행 갈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회의 다녀왔는데 뭐 제가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지났겠죠.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3일 날 강화도로 피크닉 갈 계획을 잡았고요. 야. 네, 근데 편도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더운 날씨에. 농담이고요. 안 웃으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예. 모시러 갈게요.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스마트 사람 도서관이라 그래서 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예. 그 9월 중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을 영화제를 저희가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그때 되면은 한번 지하에 오셔서 보러 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시도를 참 반가워요. 예. 네. 많은 청년들이 좀 마을 안에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들이 오늘 게스트분들이 막 점점 더 늘어나니까 이야기들이 아주 풍성해지는데요. 고양시 안에 마을 카페, 뭐 평생학습 카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마을 안 대안의 시민 경제 혹은 순환 경제라 할 수 있는 녹색 장터들도 심심치 않게 마주치게 되거든요. 이용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저도 이제 평생학습 카페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너무 논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놀게 되면서 쉬게 되면서 이제 노는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는데요. 점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쉬는 시간을 자기 어떤 재충전의 시간이 되거나 재개발의 시간,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좀 쪼개어서, 나중에 뭐 제2의 직업이라든지, 나의 어떤 생산적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 속에서 배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전시하는 시간이 있어요. 평생학습 카페 그 주최하시는 곳에서 항상 전시를 원하시거든요. 연말에. 그러면 그 전시가 작품이 되기도 하고 자기 어떤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으로 갖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스토리가 있는 거고 그 스토리 속에서 이 녹색 장터에서 인간미가 이렇게 묻어나는 거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예. 결국은 스토리가 있고 가치를 담은 상품이 또 이야기가 있기에 더 소중하게 팔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야, 또 사실은 이제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프리마켓, 녹색 장터 이게 뭐야? 뭐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개념들을 잠깐 설명을 하면 녹색 장터는 그냥 순환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있었던 그 재활용 물품들을 갖고 나와서 판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벼룩시장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빈티지 용품까지 같이 등장을 해서 자유롭게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프리마켓은 그야말로 아까 전시회에 있던 작품들을 판매하셔도 좋고 손수 만들었던 핸드메이드 수공예 작품들을 판매하셔도 좋고 조금 더 마켓이 그 순환 상품 외에 빈티지 상품 외에 다양한 상품들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좀 이해하고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스토리가 있는 장터. 조금 궁금해져요. 참 가고 싶어지고. 더 훈훈하게 다가와져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스토리가 있는 장터가 왜 경제하고 연결이 되냐 했을 때 우리가 마트를 가서 세일하는 상품이 밤에 가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그냥 시들었으면 안 사고 그다음에 나 이런 거 먹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서 녹색 장터나 프리마켓에 나오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항상 늘 보던 사람이 있고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걸 못 팔고 가면 안 되겠구나. 오늘은 이거 먹지.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런 녹색 장터나 프리마켓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친해지고 그게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정도 우리도 이렇게 모처럼 만나면 이렇게 반갑잖아요.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마켓에서 농부가 보고 싶어지는 거죠. 와, 더 훈훈해지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고, 활성화되는 시민장터 이야기들, 앞으로 꿈꿔봅니다. 예.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일할 수 있는 마을경제, 생계를 위한 임금과 더불어 매일의 일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소박하지만 하나둘 내가 서 있는 일상에서 찾아지고 실현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참 든든하네요. 루비캣도 함께 응원할 거야. 다음 시간에는 마을 안에서 다양한 모습과 색깔들로 주민과